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중국에 악재들이 끊임없이 들어닥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대형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혼란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준 감염병부터 시작해 최근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시진핑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유럽 정상들은 시진핑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올해 말 유럽 정상들을 초대했지만 벌써부터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중국이 낮은 자세로 대화의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 중국이 처한 총체적 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당 독재,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도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과정 인민민주로, 이는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식 민주 시스템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가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며 인민통치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올 가을 있을 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한 달 동안 854만 대중들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시 주석은 이를 두고 이번 캠페인은 당원과 대중이 국가 발전과 국가 부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과정 인민민주를 생생하게 입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과정 인민민주는 2019년 시 주석이 처음 사용했는데 작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논문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는 야당이 없다면서도 중국의 정당 체제는 일당 통치 체제가 아니다고 강변하며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다당제 협력 체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엔 공산당 말고도 8개의 정당이 더 있는데 논문은 다른 정당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국정 운영에 전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텐데요. 8개 정당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강제로 서약해야 하며 공산당은 다른 정당들의 후보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이런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사례에서도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중국 당국의 압박하에 이루어지는 면허를 비롯한 노동 집약적 생산은 이제 여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장 위구르를 8년 만에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최근 미국이 제정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강제노동을 시행하겠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제정한 이 법은 신장에서 만든 상품뿐만 아니라 신장상 원자재와 신장 내 노동이 투입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신장에 방문한 시진핑은 일대일로에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일대일로의 진전 속에 신장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중심 지역이자 허브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제재에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시진핑이 강조하던 일대일로의 성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한 국가를 파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국가부도를 선언한 스리랑카도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했던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참여했다 실익도 얻지 못한 채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현재에 머무는 아시아인이라면 대뜸 중국인이냐고 질문부터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스리랑카 내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들에게 외출 금지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현재 스리랑카인들은 자신들이 중국과 불공정 계약을 했고 그 계약 내용이 너무나 불공평했다고 중국을 향해 분노의 울부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성과가 반중 감정만 키우는데 가장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중국 내에서는 현재 다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황당한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중국의 감염병 방역 요원들이 격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가정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강제로 소독해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홍콩 명보에 따르면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방역 요원들이 비어있는 집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살균 소독 작업을 펼치는 장면이 중국 웨이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광저우 리왕구의 주거지역에서 100가구 이상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격리를 회피하는 사람이나 소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심으로 무조건 가택 침입을 일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9일 리왕구 당국은 소독 작업이 벌어진 주거단지에서 PCR 검사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 2명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다른 주민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시설에 입소했고 그 사이 방역 요원들이 집 문을 부수는 등 과격한 소독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중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현재 웨이보에는 바닥에 나뒹구는 잠금 장치들과
열려있는 현관문 사진들이 찍혀 올라왔으며 일부 주거지문에는 소독 처리 거부라는 딱지가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소독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국이나 방역업체 측에서 주거지에 들어가서 소독을 하겠다는 안내를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져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현지 네티즌들은 너무 황당하다, 법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중국의 제로 정책으로 인해 유명 관광지에 여행을 갔다가 발이 꽁꽁 묶이는 날벼락을 맞은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얼마 전 중국 베이아이시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5일 만에 5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자 베이아이시가 전역을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객 2천여 명이 6일째 귀가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앞서 베이아이시는 저위험 지역에만 머물렀고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은 관광객들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 고위험 지역을 방문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방역용 휴대전화 건강코드가 황색, 빨간색인 경우 해제 요건을 갖출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통제하기로 했는데요. 남부 해안 도시인 베이아이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로 작년에만 5,100만 명이 다녀간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중국 곳곳에 내려졌던 방역 통제가 해제되고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해 이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중국에서는 자연재해까지 역대급 스케일로 발생해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서 17일 쓰촨성 베이촨현에 최대 11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선 새벽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거리 전체와 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의 악재는 자국 내 이슈만 국한되는 게 아닌데요. 실제로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유럽의 주요 정상들에게 연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올라프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 정상에게 11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자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 시점은 시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되는 20차 전국 대표대회 직후로 이는 시기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맞물립니다. 때문에 유럽 정상들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베이징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초청을 승낙한 국가는 없으며 프랑스에서는 시 주석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유럽 정상들은 중국 회담을 수락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 거절의 분위기가 감돌자 갑자기 중국에서는 이것은 가짜뉴스라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건 가짜뉴스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진핑의 초청이 무시당한 것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외 정상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탈중국 행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의 높은 수익률과 빅테크들의 약진에 이끌렸던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예측할 수 없는 규제 정책, 제로 정책에 따른 피해로 중국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10억 달러, 약 40조 원의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영국 투자사 러퍼는 10년 이상 운영해온 홍콩 사무실을 최근 폐쇄했습니다. 러퍼의 맷 스미스는 제로 정책의 끝이 보이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중국 시장을 제쳐놓는 게 편해 서구 자본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펀드 정보 업체 EPFR도 세계 신흥시장 주식 펀드의 중국 시장 비중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이들이 중국 공산당이 싫다며 아우성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감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중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다른 원인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공급망 혼란으로 각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전세계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어느 하나도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중국, 러시아 공산당 때문에 계좌가 박살났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중국은 본인들만 피해를 보면 되는데 세계 경제 회복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민폐를 끼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